안녕하세요. 바이오니스트 여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좀 잘 지내셨나요? 별일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오늘이 벌써 9월 1 일이더라고요. 2021 년도 반이 지났고 이제 하반기에 접어듭니다. 저는 한 2주 전에 손가락을 데웠어요. 뜨거운 거를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그냥 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었더니 그대로 이 두 손가락이 뒤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여기다가 반창고를 막 붙이고 약을 바르고 이러고 연주를 하고 네 그러고 살았고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쪼끔 좋아질 만하니까 이번엔 또 새끼손가락을 비었습니다 이번에는. 네. 디고 비고 지금 난리예요.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비고서 또 제가 바이올린을 하는데 새끼손가락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아주 작은 손가락이고 아주 작은 부위를 비었는데 네 이렇게 너무 생활이 불편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연주하는 데 많은 지장을 주니까 참 불편하고 정말 힘들고 '그동안에 이 손가락들이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했나.' 하는 그런 시간을 네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거창하게 다치고 아팠던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정말 다치고 아파 보니까 '손가락을 못 쓰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장애인 한 분이 책을 내셨어요. 이진행 선생님이 이렇게 "나는 매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 책을 네 내셨습니다. 벌써 세 번째 책인가 그러세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장애인이어서 손도 제대로 못 쓰고 걸음걸이도 좀 불편하고 네 불편한 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책도 쓰고 영화 감독도 하시고요. 영화도 만들기도 하고 요즘엔 또 강의도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정말 도전하면서 하시는 걸 보니까 진짜 나도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댓글 남겨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이 책을 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요? 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도전이 많이 되는 그런 책이고요. 우리 비장애인들도 좀 이렇게 본받아서 네 이런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잘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도전을 주는 책이어서 네 좀 같이 읽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임지연 님 네 화상 어떤지 궁금했는데 네 궁금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영 님도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못 뵀는데 CD 잘 받으셨는지 궁금한데 답 한번 남겨 주세요. 네. 그리고 홀덴 0919 님 네 멋지다고 남겨 주셨고 네. 북한말 성경님 감사합니다. 저기 북한말 성경님은 그 유튜브 채널에 북한말로 성경을 읽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주변에 있는 그 새터민들 네 에게 추천을 해 주시면 북한말로 성경을 읽어 주는 그런 채널이어서 네 굉장히 반갑고 네 '좋은 채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인제 인사를 또 해야 되겠죠? 제가 항상 구호를 외치고 이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방송 제목이 조이 클래식이기 때문에 제가 조이 클래식 그럼 여러분들이 enjoy라고 외쳐 주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구호를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 클래식 enjoy.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어 갖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다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국립합창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 친구가 잠깐 이제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거기는 인제 그 합창단 단원들이 굉장히 확진자가 많아서 3분의 1이 넘었대요. 그래서 아예 인제 문을 닫고 네 9 월부터 12월 말까지인가 공연이 다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럼 한국이나 가자." 이러고 인제 한국에 친구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한 5번의 공연을 기획을 해 가지고 "한번 같이 하자." 저를 불렀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공연하는 거 너무 재밌으니까 그리고 막 불어로 노래도 불러 주고 네 그래 가지고 이제 같이 공연을 한번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의 반주자로 재즈 피아니스트가 반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무슨 곡을 할까?' 하다가 정말 이렇게 즉석에서 "그러면 사랑의 인사를 연주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즉석에서 연주를 했는데 굉장히 연주도 너무 좋았고 공연도 너무 좋았고 네 근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때 크리스마스 때 우리나라도 또 한참 그 코로나가 또 유행이 또 퍼지는 바람에 나머지 공연 뒷공연들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공연을 못 하고 네 '크리스마스 날 멋지게 파티를 해 보자.' 한 약속을 못 지켰는데 네 하지만 그 아쉬운 마음을 제가 그때 그 같이 했던 피아니스트 분께 연락을 드려서 제가 올해 이제
1년 동안 1년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싶은데 여그나의 사계라는 음반을 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마침 또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에서 또 그런 음반 내고 공연하는 걸 지원해 주시는 프로젝트에 또 당첨이 되어 가지고 네 그런 걸 이제 진행하려고 하면서 그 피아니스트께 연락을 드려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봄 디지털 싱글로 봄 음반이 나왔고 여름 음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었으니까 네 가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이제 이 번개탄 TV에서 함께 소개하고 함께 이제 연주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마침 또 학교 개강 날이어 가지고 네 좀 전까지 강의를 마치고 급하게 달려오신 네 피아니스트 선생님인데요. 프로필을 잠깐 소개를 말씀드리자면 연대 작곡가를 졸업을 하고 프랑스 보비니 음악원 재즈 피아노를 전공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여러 대학에서 강의와 또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이건민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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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재즈 피아니스트고 작곡가, 네,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이건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댓글들로 막 박수 남겨주시고 네, 귀여운 아이도 등장했네요. 네, 오늘 되게 어렵게 오셨죠? 네, 뭐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음, 그 날씨가 어떨지 좀 그랬는데 날씨도 오늘 좀 개고 오는 길이 차는 좀 막혔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네. 네. 오늘 개강해서 이제 수업도 막 하고 그러고 오셨다고. 네, 오늘 수업 이제 시작해서 학생들도 좀 만나고 또 수업 방향이나 이런 거 방학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어요.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연주를 한번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을 연주를 할까요? 글쎄요, 우리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작년 공연 때 그 만났을 때 급하게 연주했었잖아요. 네, 엘가의 거의 즉석에서 막. 거의 즉석에서 연주했었던 그 사랑의 인사라는 곡 먼저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네네. 이 사랑의 인사는 엘가라는 영국 작곡가가 작곡을 했고요. 원래 자신의 약혼녀에게 결혼 뭐라 하죠? 프로포즈 하면서 이제 작곡을 해준 그런 곡이고요. 바이올린 곡으로 굉장히 유명한 곡이고 네, 정말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연주하는 가장 많은 레파토리 중 하나인데 특별히 네, 오늘은 이제 재즈 버전으로 들으실 거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이제 편곡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제가 재즈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재즈적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멜로디를 담당을 하고 선생님께서 편곡을 해주셔서 네, 그런 편곡 버전을 한번 들어볼 겁니다. 네, 어떤 의도로 편곡을 하셨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많은 편곡들이 사실 존재하고 있고요. 또 이 바이올린하고 피아노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편곡 방향은 있지만 기존에 있는 느낌과 멜로디에 있는 그 구조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조금 다른 재즈적인 그 화성적인 부분에서 좀 준비를 해서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정말 이렇게 처음 만나자마자 초면에 이걸 어떻게 연주를 할까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만들었던 건데 네, 이제 3월 달에 이제 음반으로 나와서 지금 디지털 음반으로 실려 있기도 하고 네, 연주해 주신 덕분에 저는 이제 연주를 잘 하고 다니고 있고요. 오늘 이제 실연으로 함께 그러면 첫 번째 곡으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고요. 피아니스트 이건민 편곡의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예쁘게 편곡이 되었죠. 네, 김영미 님께서 완전 색다른 곡이 되었다고 남겨주셨고, 홀덴 0919 님께서 음악은 아름답다고, 네, 김정복 님께서는 역시 바이올린이 착 울려지니 다른 느낌이라고 남겨주셨고요. 하하 님께서는 많이 들었던 곡이라고, 네, 유명한 곡이에요. 그죠? 그리고 박주영 님께서는 비가 오면 바이올린 들으면서 커피 한 잔 좋다고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넓은 창에서 비 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들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클래식 곡 연주했는데 아멘 아멘 해준 거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박수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니네 등불 TV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사랑의 인사로 저희 연주자 2명이서 인사를 올려드렸고요. 그런데 이건민 선생님께서는 이제 연대 작곡가를 이제 일반 작곡, 클래식 작곡을 전공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로 가서는 재즈를 또 공부를 하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클래식하고 재즈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아니면 뭐 비슷한 점이 있다면? 어, 일단은 재즈 역사적으로 재즈는 조금 이제 100년, 200년, 100년 남짓 그 시점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구조적인 그 형태랑 이런 게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의 편성이나 세팅이 조금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큰 차이점은 클래식은 기존에 있는 음악을 똑같이 악보대로 연주를 하죠. 재현을 네. 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비해서 재즈는 음악 안에 즉흥 연주라는 부분이 존재해서요. 그 부분에서 연주자의 기량이나 연주자의 즉흥적인 상황에서 떠오르는 그런 음악적인 기술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그 반영이 되는 또 그 부분이 재즈 음악의 핵심적인 부분인 네. 걸로 그렇게 차이가 존재하고 있죠. 네. 저는 재즈를 연주를 하라 그러면 일단 힘든 게 악보가 없어요. 악보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악보가 없는 걸 도대체 어떻게 연주를 하지? 그리고 이제 즉흥 연주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클래식 연주자들은 그러니까 연습량이 연주의 그 성공을 좌우한다고 한다면 재즈 연주자들은 연습량보다는 좀 더 이렇게 뭐 센스라던가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게 뭐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어떤 연설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연설을 할 때 뭐 설교도 그렇죠. 설교나 어떤 연설을 할 때 대본을 가지고 이제 연설 준비를 하는 동안에 그 단어와 뭐 어순 그다음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어떻게 그거를 그 내용들을 전달시킬 것인가 그런 방법적인 측면을 자세하게 연습하는 게 클래식이라고 한다면 재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맥락이나 하고 싶은 어떤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요약해 놓고 그거를 또 즉흥적으로 살을 붙여가면서 관객들과 또 소통하고 네. 또 그런 좀 자유로운 그런 틀을 가지고 있다고 비유를 들자면은 이제 그래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음악에서는 그런 즉흥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초기 재즈 연주에서는 클래식에서의 그런 그 소리를 만들고 굉장히 정교하게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연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깔끔한 소리, 정교한 소리들보다는 어떤 그 연주를 할 것이냐,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이냐가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조금 거친 소리 또 그렇게 클래식에서 많이 연습이 되지 않은 그런 갈고 닦아지지 않은 그런 소리들로도 재즈들이 많이 존재했었죠. 초기 네. 재즈에서는. 근데 현대 재즈에서는 클래식으로 연마한 그런 그 테크닉과 기술들로 접목을 시키는 연주자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현대 재즈는 굉장히 기술랄까 테크닉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 이제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많이 발전이 됐죠. 네. 그러면 그 틀에 박혀 있는 클래식 작곡가에서 재즈 피아니스트가 된 계기는 뭘까요?
계기가 어떤 시점이 딱 있었던 건 아닌데요. 네.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오스카 피터슨이라는 피아니스트를 알게 됐었던 네. 시점이 있었어요. 한 20대 초반쯤에. 그 연주자가 같은 곡을 다양한 다른 시기에 다양한 다른 연주자들과 연주했었을 때 모든 곡이 다르게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를 알았을 때 클래식하고 굉장히 다른 매력이 있구나. 네.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구나.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그 사고방식이나 그 생각하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관심이 있었고 이제 재즈를 그때부터 좀 관심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0대 초반이면 대학생 때였네요. 그렇죠. 네. 대학생 때. 작곡을 하면서 뭐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혹시 없었는지. 글쎄요. 작곡을 저는 클래식 작곡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현대음악 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현대음악 작곡가가 되고 싶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그래서 현대음악을 많이 들었고 작곡도 좀 틈틈이 했고 여러 그 음악제나 또 그때는 CD 클래식 CD나 이제 그 악보 같은 것도 많이 수집을 해서 또 연구도 많이 했었고 그렇게 현대 음악을 좀 많이 하고 싶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 재즈에 관심 있을 때는 좀 많이 다른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비슷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이 여인감님께서 댓글로 가운데 플라스틱 칸막이 설치하고 마스크 벗으면 좀 편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해주셨는데 플라스틱 칸막이 여기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또 이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혹시 연주할 때 불편하시면 선생님 벗으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거 플라스틱은 괜찮은데 마스크가 좀 숨쉬기가 그죠, 네. 쉽진 않네요. 그래서 너무 힘드시면 벗으셔도 아니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박주영님 백신 맞으셨다는데 전 아직 안 맞았어요. 맞으셨나요, 선생님은? 저도 지금 예약해놔가지고 네. 기다리고 있어요. 예약한 걸로 기다리고 있는데 또 맞으면 이게 팔이 뻐근하다 그래가지고 연주 없는 날로 맞으랬더니 또 날짜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연주곡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두 번째는 어떤 곡을 연주를 할까요? 예, 두 번째도 저희가 앨범 냈었던 그 두 번째 앨범이었죠. 거기서 녹음했던 세레나데라는 가을에 어울리는 곡을 연주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슈베르트 세레나데라는 곡인데 이제 원래는 이 곡이 노래 곡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이올린 피아노 아니면 혹은 첼로 피아노로 아니면 피아노 솔로로 많이 편곡이 돼서 연주가 되는 그런 곡이고요.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우리 재즈 피아니스트 이건민 선생님의 편곡으로 근데 너무 재즈하진 않죠, 그래도. 네, 그냥 그 재즈에서 사용되는 그 코드랄까요? 그런 색깔을 조금 입힌. 네, 그리고 리듬을 살짝 바꾸셨고. 이 곡에서요? 네. 그랬었죠. 네. 네, 그래서 살짝 달라진 재즈와 클래식의 만남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입니다.
네, 연주 시작 전에 살짝 웃으시길래 왜 웃으시나 했더니 리듬이 달라졌네요. 네, 아니, 재즈 피아니스트답게. 네, 아니 그 모니터가 지금 네.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 네. 네, 뭐 너무 잘 안 들리시나요? 아니 이게 세팅이 네, 우리가 그 오카리나 공연하고 바로 방송이어가지고 세팅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세팅을 잘 해보고 네, 계셔보세요. 여기 바깥으로는 스피커 안 네, 나와요? 나오고 있어요. 나와요? 네, 근데 굉장히 작아요. 어, 네. 댓글을 좀 읽어드리자면 도전 TV 아, 네. 이진행님 오셨네요. 네, 여기 책에 저자십니다. 네, 재즈와 클래식의 조화가 감미롭다고 네,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민님께서 음악을 들으면 드라마 여름 향기가 생각난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곡을 여름에다가 넣었어요. 저랑 굉장히 가까운 분이 이 곡을 추천해 주셨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가을 같은데 여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여름일까 했더니 드라마 여름 향기에 네, 나왔던 곡이었고, 네, 딱 저의 의도를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목님께서는 너무 구슬프게 들린다고, 네, 그리고 쇼팽의 녹턴 20번도 너무 슬프다고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김정목님께서는 천천히 해달라고, 뭘 연주가 빨랐을까요? 네, 천천히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네요. 네, 세레나데는 아까 위에 댓글 중에 하나가 세레나데는 사랑 고백하는 곡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소야곡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서 밤에 연인의 창가에서 이렇게 뭐 기타라든가 류트 뭐 이런 걸 이제 연주하면서 불러주던 노래를 이제 소야곡이라고 네, 합니다. 이제 5시가 돼서요. 저희가 작곡가를 맞춰라라는 퀴즈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작곡가를 이제 우리 이건민 선생님께서 생각해 오셨는데, 이제 힌트를 하나씩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맞추시는 분께, 처음 맞춰주신 분께 제가 이 책 드릴게요. 네, 이 책 드리고, 두 번째, 뭐 세 번째 맞춰주시면 또 저의 음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작곡가의 힌트를 살짝 주시겠어요? 이 작곡가는 러시아 작곡가예요. 네, 러시아 네, 작곡가. 그게 힌트. 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 또 그 전 방송은 클래식 작곡가가 아니었어요. 네. 네, 근데 오늘은 클래식 작곡가인가요? 네네, 클래식 작곡가. 네, 클래식 작곡가. 그리고 좀 막연하니까 그러면 어느 시대라고 해야 되나? 뭐 좀 아니면 어떤 분위기의 곡을 작곡하셨을까요? 1900년대 초반, 1900년대 네. 초반. 네.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후반. 네. 그때 1900년대 초반까지 활동을 했었고요. 또 미국으로 망명을 했었죠. 미국으로 망명을 네. 했어요. 네. 미국으로 망명을 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러시아 작곡가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 민족주의적 러시아 작곡가라는 네. 그런 칭호도 있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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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유 TV님께서 러시아라라고 지금 생각 중이시고, 차이콥스키라고 임지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이콥스키. 네, 아닙니다. 차이콥스키는 차이콥스키보다 1800년대 사람이죠. 좀 더 뒤에 네. 분이세요. 네, 라니네드불 TV님께서 차이콥스키가 제일 유명한 러시아 네, 작곡가이긴 해요. 저도 차이콥스키 되게 좋아하는데 차이코프스키 똑같이 6글자네요. 네, 와 지금 정답이 네 나오고 있어요. 뭐 라흐마니노프, 스트라빈스키, 예, 라흐마니노프, 스트라빈스키. 네, 그 벌써 나왔네요. 네, 정답은 라흐마니노프. 라흐마니노프입니다. 네, 홀덴 0919님, 네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임지연님께서 더 뒤냐고 물어보셨는데 스트라빈스키가 더 앞인 것. 더 뒤인가요? 라흐마니노프보다? 네, 근데 라흐마니노프는 찾아보니까 영상 본인이 연주한 영상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굉장히 손이 굉장히 크고 또 실제로 막 흑백 영상이긴 하지만 네. 이제 미국 망명 이후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죠. 네. 말기에. 라흐마니노프 하면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댓글 좀 남겨주세요. 라흐마니노프 하면 느낌이 딱 나에게 라흐마니노프란 이렇다. 이걸 좀 남겨주시면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에게 있어서 라흐마니노프는 굉장히 일단은 선율이 너무 예뻐요. 선율이 예쁘고
참 되게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작곡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율을 뽑아낸 작곡가인 것 같은데 또 내면에서는 굉장히 슬픈 또 사연들도 있었죠. 네. 네, 그렇죠. 우울증도 겪었고 그 우울증을 네, 홀덴 090님께서는 어려운 피아노, 하하님께서도 어려운 곡의 피아니스트라고. 네, 본인이 손가락이 굉장히 그러니까 키도 컸죠. 키도 크고 손가락도 길고 이래가지고 뭐 13도까지 손이 닿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곡을 작곡을 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이기 때문에 라흐마니노프 곡을 심포니를 연주를 했고 아니면 피아노 협주곡의 반주를 연주를 했고 그런데 오케스트라 안에서 연주할 때 라흐마니노프 느낌은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하모니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걸 굉장히 예쁘게 곡을 써줘서 네, 저에게 라흐마니노프는 그러니까 피아니스트들에게 라흐마니노프는 어렵겠지만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라흐마니노프는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을 뽑아낸 네,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으시는 분들도 어렵다고 네,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어려운 라흐마니노프. 네. 그럼 이번에는 라흐마니노프와 관계된 곡을 하나 쳐주시나요? 그 유명한 곡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피아노 협주곡 중에 네. 이제 뭐 세 개가 다 좋고 멋있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피아노 협주곡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네. 20대 초반쯤에. 그래서 그때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그 라흐마니노프 협주곡을 다 외우고는 있는데 그 중간에 나오는 아름다운 파트가 굉장히 있어요. 영화 음악에서도 네. 많이 쓰이고. 그 부분을 짧게 연주해드리고 네. 사실 그게 이제 재즈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네. 그런 그거를 조금 재즈적으로 변형시켜서 연주하는 네. 거 그거를 연주를 들려드릴까 싶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은 불을 끄고 들으면 아주 딱인 것 같습니다. 스피커 볼륨을 조금 키워놓고 베이스를 조금 웅장하게 네, 우퍼를 좀 키운 다음에 불을 끄고 들으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그런 곡인데요.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연주를 또 좋은 오케스트라랑 연주를 했으니까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시면 실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건민 선생님께서 테마 들려주고 그 다음에 재즈로 편곡된 버전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큰 박수로 네, 연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요거 세팅만 네, 잠깐 네. 볼게요. 네네. 이하영님께서 테마 클래스를 통해 많은 걸 알아간다고 남겨주셨는데, 네 정말 이 테마 클래스가 4개의 이제 4개로 이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정말 4개 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이제 클래식이라는 어떻게 보면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장르를 어떻게든 복음과 연관시켜서 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요. 네, 이하영님께서 볼륨 쭉 올렸다고 해주셨는데 이제 연주 네 시작할까요? 감사합니다.
와,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옆에서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 배가 되는데요. 김정목님께서 야마 아니어도 저렇게 아름다운 연주가 나온다고 써주셨는데, 이거 야마 건반인데, 네, 그 그랜드 피아노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건반은 야마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혜경 제이님께서는 피아노가 아닌 게 많이 많이 아쉽다고, 네, 하셨고, 하하님께서는 그래도 연주의 홀릭이라고, 네, 이양님께서는 조용히 눈 감고 들으니 너무 좋네요 하셨는데 정말 눈 감고 들으면 너무 딱인 것 같아요. 네, 장성신촌교회님께서도 번개탄에서 이런 곡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네, 해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박수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곡인 것 같아요. 너무 워낙 또 이제 아름다운 곡인데 이 곡을 또 이렇게 더 아름답게 편곡을 해주시니까, 네, 참 듣기에 굉장히, 네, 행복했습니다. 그 교회는 원래부터 다니셨나요? 모태신앙이셨는지. 대신앙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좀 열심히 다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집안이 다 기독교는 아니신데? 아니고요. 네. 저랑 제 동생만, 네. 남동생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기독교 중창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중창단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찬양곡들, 성가곡들을 접하면서 이제 교회 문화를 알게 됐고, 네. 그리고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면서 이렇게 서서히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예중 예고를 나오고 음대를 나와서 친구들이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다 교회에서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주자는 교회에서 연주를 했고, 작곡가는 교회에서 뭐 편곡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교회를 다녀서, 뭐 교회에서 이제 전도 축제다, 뭐 전도하세요 이러면 전도할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럴 정도로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일단 클래식 해 그러면 교회 다녀, 이게 약간 동일시 되는 것처럼. 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합창단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가게 되신 거죠. 네. 네. 그럼 뭔가 이제 그 음악이 그 전과 그 후가 뭐가 좀 달라졌을까요? 네, 그렇죠. 고등학교 때 제가 합창단에서 노래를 했다기보다는 반주를 주로 했는데, 네. 이 중창곡들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교회를 안 다녀서 코드도 모르고 그냥 멜로디만 이렇게 보고 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 교회 음악에서 중요한 게 보이스잖아요. 네. 그 가사와 또 메시지와 그 합창, 성가곡 이런 찬송가 이런 데서 이제 신앙적인 내용도 알 수 있었고, 또 이게 노래를 통해서 증거가 되고, 또 그 노래 안에 많은 것들이 이제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를 그 음악을 통해서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그렇게 뭐 모태신앙이나 교회를 오래 다녀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기보다는 그냥 그 음악들을 통해서 좀 그 기독교 음악을 통해서 신앙을 접하게 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저도 음악 힘들 때 이제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음악을 연주 직접 한다던가 그러면 참 힘이 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음악의 힘일 수도 있고 종교의 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 같이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힐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뭐 우울증이라던가 아니면 슬럼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빠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남들을 힐링을 시켜주면서 우리 자체는 과연 어떻게 힐링을 할지, 그게 이제 남들은 어떻게 힐링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슬럼프라든가 이런 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거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그 슬럼프였구나. 내가 힘들었던 특히 음악적으로 뭐 삶이 힘든 것도 당연하지만 그 음악을 하면서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그때 당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슬럼프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그냥 막연히 뭔가 힘들고 잘 안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는지 잘 극복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지나갔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있거나 뭐 학생들이 슬럼프에 있거나 그러면 도와주려고 많이 하고 네. 또 나름 방법들을 막 생각해서 제시해주고 하긴 했는데 제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지혜롭게 잘 대처를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글쎄요, 아마도가 아니라 많은 주변에 이제 도움을 받았죠. 예, 좋은 분들, 또 기도하시는 분들, 또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죠. 네. 예, 그 도움을 이제 은혜로 입고 사는 거죠. 맞아요. 그 주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주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연주를 통해서 힐링이 되게 하고 연주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데, 정말 주위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연주자들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습하고 이런 게 굉장히 외로운 일이잖아요. 혼자 연습을 해야 되고 혼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무대에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은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기도해 주시는 그 분들의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또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네, 기도의 힘으로 이겨낸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다음 곡을 한번 연주를 해볼까요? 네. 곡 소개를 해주시죠. 이 곡은 제가 2008년에 쓴 곡인데요. 2008년이면은 제가 프랑스에 있었을 때고요. 한 4년, 5년 차 뭐 이렇게 됐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곡을 그때 이제 파리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었고, 그때 곡을 제 인생에서 그 시절에 제일 성가곡이나 CCM 찬양곡들을 많이 썼던 시기거든요. 그때 썼던 곡들 중에 한 곡을 이제 우리 여건아 선생님하고 같이 연주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악보를 오늘 아침에 주셨는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고 왔는데, 앞에 그러면 전주를 어느 정도 하시는 거죠? 그냥 바로 같이 바로 같이 시작하는 건가요? 네. 네, 바로 같이 시작해서 악보대로 쭉 연주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네. 위에 순서가 있어요. 아, 이게 순서가 있어요? 네. 에이, 어머나 세상에. 네, 그러면 네. 2 갔다가 A2까지 갔다가 A 다시 갔다가 B로 갔다가 A2로 끝나는 건가요? 네. 네. 굉장히 헷갈릴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순서였구나. 저는 앞에 전주에는 코드를 써주신 줄 알았는데 A, B까지 갔다가 A2까지 여기까지는 가고 네. 그리고 다시 A 다시 갔을 때는 네. 피아노만 하는 거예요. 아, 네. 피아노만 하고 네. B를 하고 A2에서 끝나면 되는 네, 거죠.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신 차리고 잘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악보대로 쭉 가는 거예요. 네. 네, A2까지 끝까지 가고 네, 네, 8마디 쉬고 제가 네. B로 가죠. 네, 저는 클래식 연주자라 이렇게 악보대로만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을 불어로 제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목을 불어로 써놨었네요. 네. Merci, mon Seigneur.라는 이렇게 네. 말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네. 네, 이 곡을 그럼 한번 같이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아름답네요, 곡이. 연주 너무 잘하셔. 네, 아유, 아닙니다. 네, 하면서 이제 순서가 있다 그래가지고 긴장하면서 연주했는데, 네, 아, 진짜 곡을 연주를 하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목님께서 우리나라는 왜 악기 다루면 다 외국 갔다 와야만 인정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외국 서양 음악을 우리가 연주를 하는 거니까 갔다 와야 되겠죠? 네. 뭐 거의 모든 분야가라고 해주셨는데, 그냥, 사실 국악 하시는 분들은 유학 안 가잖아요. 오히려 유학을 오고, 네. 그래서, 김정목님께서는 교회 따님도 첼로 하는데 독일에 몇 년째 계시다고. 네, 독일이 이제 아무래도 그 클래식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네, 그 클래식 서양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서양에 좀 가봐야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제 생각에는 그렇고, 저는 독일에 가서 굉장히 얻은 게 많았거든요. 배운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고, 네, 그래 그것 때문에 이제 외국에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권혁태님, 또 홀덴 0919님, 또 하하님. 네, 다 이렇게 박수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하영님께서 정답을 써주셨네요. 외국 악기다 보니. 네, 그렇죠. 저희 하는 게 이제 서양 악기니까, 네, 서양에 직접 가봐야 이 악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작곡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직접 경험하고, 그래서 작곡가들이 살았던 집도 가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여인감님께서 자주 출연하시고 아름다운 연주 많이 들려달라고 해주셨어요. 네, 자주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저희가 감사합니다 주님이라는 곡을 연주를 했는데요. 정말 이제 제가 이 연주를 딱 하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음악에 주는 힘이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악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저희가 인간이 가장 태초랄까? 아이가 생겨났을 때, 뱃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발달하는 인간의 몸의 기관 중에, 네, 가장 먼저 발달하는 기관이 귀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청력이 먼저 생기는, 네, 거네요. 그래서 그리고 모든 예술 장르들 중에 가장 직관적인 예술 장르가 음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미술 작품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각적인 작품들도 많지만, 이 청각을 자극해서 하는 작품들, 사실 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음악 듣다가 눈물 흘린 적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내 감정이 취했을 수도 있고 내 상황이 대변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음악이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아주 강력하고 직관적인,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사실 뭐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물 이런 거는 이제 보면은 대충 이런 거구나라고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음악은 보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의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게 음악이 아닐까, 네,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는 저의 음악이 많은 분들에게 선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도 여그나의 음악 선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선물이 됐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의 연주를 들으면서 힐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그 음악을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싶다.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의 연주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정말 음악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선물을 주고 싶은데, 아까도 선생님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곡을 또 하나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이 곡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 곡은 재즈 곡이고요. 네. 재즈 곡인데 찰리 헤이든이라는 베이시스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타계하셨고, 네. 찰리 헤이든의 녹턴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거기에 첫 곡인가
그 수록된 곡이에요. 네. 근데 이 곡에 피아노 연주를 하신 분이 곤잘로 루발카바라는 쿠바계 피아니스트예요. 이제 찰리 헤이든이 쿠바에 이제 여행을 갔다가 클럽에 우연히 음악을 들으러 갔는데 굉장히 젊은 엄청난 실력의 피아니스트를 발견하고 같이 이렇게 미국으로 망명을 시키고 이민을 도와주고 해서 함께 음악 작업을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찰리 헤이든은 나이가 많이 있었고요. 곤잘로 루발카바는 젊은 피아니스트였고 그 분들이 이제 찰리 헤이든의 프로젝트로 해서 만든 이제 앨범이었는데 그 중에 En la orilla del mundo라는 이제 곡의 제목이고 영어로는 At the edge of the world라고 해서 세상의 그 끝에서 세상의 그 엣지 제일 네. 이제 끝에 가장자리에서라는 뜻이에요. 네. 원제목은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거죠? 네네. 네, 델 문도가 세상에서라는 네네.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세상의 끝에선 기분으로 들으면 될까요? 요새 뭐 날씨도 그 사실 저는 기상 이변이나 기상 환경에 대해서 네. 관심이 굉장히 옛날부터 많았는데 네네. 경각심을 많이 느끼고 사실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같이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한다는 생각도 네. 많이 들고요. 뭐 심하게 뭐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계속 해주셨으면 뭐 그 세상 끝에서라는 그 느낌이 뭐 환경 문제나 인간의 지구 환경 또 삶의 터전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을 마주 하잖아요. 네. 그때마다 이제 그런 느낌의 제목일 수도 있고 예. 음악이 그런 느낌을 주는 음악이에요. 네. 환경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랑 10년 넘게 같이 작업하는 작가님이 계세요. 근데 작가님이 한 8년 전쯤에 이제 145년 만에 위로라는 이제 우리가 프랑스에게 우리나라 그 보물인 직지를 이제 약탈당했다가 이제 그 직지가 145년 만에 한국으로 영구 대여라는 이제 목적으로 이제 프랑스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여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직지가 돌아오게 된 이야기를 쓴 음악극을 이제 만드셨고, 그거를 이제 그 오페라로 이제 다시 또 이제 재창조를 해가지고 이것도 한국 저희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을 받아서 내년 2월에 이제 오페라가 무대에 서는데 그 오페라 의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러분들 이제 플라스틱 재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재활용품을 이제 따로 분리해서 버리시는데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플라스틱을 버리시면 그 플라스틱이 오페라 의상으로 바뀌어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뭐 맨날 이제 에어컨 온도 낮추고 뭐 웬만하면 좀 선풍기 틀고 살고 재활용도 잘 하려고 하고 하면서 나 하나 아낀다고 뭐 북극곰이 얼마나 살겠어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제 나 하나라도 아껴야지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플라스틱 버릴 적마다 내가 버리는 이 플라스틱이 오페라 의상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성 신천교회님께서 녹턴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녹턴에 대해서 혹시 방금 곡 소개한 부분인데 찰리 지금 연주하는 이 곡의 그 앨범 타이틀이 녹턴이에요. 찰리 헤이든이라는 베이시스트의 앨범 타이틀이 녹턴이고요. 그 녹턴이란 앨범에 들어있는 곡입니다. At the Edge of the World라는 곡입니다. 네,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그 뒤에 조명하고 너무 곡이 잘 어울려서 네, 보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 곡이 그 녹턴이라는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유를 알겠어요. 그 녹턴이 원래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야상곡이라고 하잖아요. 밤에 듣는 음악이라고 하는데 정말 밤에 들으면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네, 그런 곡입니다. 아마 그 앨범을 찾아보시면 아마 이런 류의 밤에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곡들을 좀 수록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김영미님께서는 롯데 콘서트에서 연주를 들으면 10만 원 가까이 내고 들어야 되는데 번개탄에서 클래식 연주를 했다니 너무 귀하다고 네, 남겨주셨고요. 아까 또 예은님께서는 일 끝나고 늦게 오셨다고 남겨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좋은 연주 너무 감사하다고 남겨주셨고요. 네, 이제 마지막 곡을 앞뒀어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네, 그래서 요즘 하는 공연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토요일에도 굉장히 멋진 공연을 하셨었죠. 네,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연주를 저는 볼 수가 있었었는데, 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GBRO라는 스튜디오 이름인데요. GBRO 스튜디오에서 고향문화재단 그 지원 공모 사업에 지원을 받고 이렇게 3회 공연을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썼던 그 국악하고 재즈하고 같이 콜라보가 돼서 만들어진 그 음악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3회에 걸쳐 공연을 이제 기획이 됐고 2회를 공연했어요. 저번 주에 끝났고 10월 16일에 한 번 더 공연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다 보니까 비대면 공연으로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고 있었고요. 예, 지금 저번 공연 같은 경우는 공연 영상이 올려져 있으니까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GBRO 스튜디오라고 검색하시면 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공연장 문도 많이 닫고 공연들도 많이 없어졌는데 그냥 한 가지 좋은 점은 집에서 네, 너무 좋은 공연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지난 토요일 날 제가 그 연주하신 거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저는 이제 그 연주하시는지 몰랐는데 거기에 갑자기 이렇게 뜨더라고요. 알람 설정을 해놨더니 공연한다고. 그래서 봤더니 그 영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구도라든가 이게 딱 정말 이렇게 객석에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롯데 콘서트라서 10만 원 내고 보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 사람 가리면 옆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연주자를 볼 수는 없으니까 멀리서 이렇게 보는데 그 영상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너무 연주자들 이렇게 잘 비춰주니까 그냥 정말 이렇게 옆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보면 조금 더 색다른 그런 걸 느끼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근데 벌써 마지막인데요. 네, 그 스튜디오는 어디에 위치해 있죠? 스튜디오는 고양시 화정동에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녹음을 전문으로 하는 녹음실이고요. 근데 이제 공간이 좀 있어서 그 안에서 공연도 할 수 있는 정도 크기긴 한데 네. 그 이제 다른 공연장들이랑 좀 다른 게 이제 그 녹음 시설이다 보니까 선명하게 음악 이제 소리들을 이렇게 녹음하는 그 소리들을 송출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장점이 있었고 그 악기들도 좋고 공간 울림도 좋고 그래서 거기서 연주를 네, 아무래도 이제 피아니스트다 보니까 피아노에도 신경을 많이 네, 쓰셨죠. 피아노가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 C7이 있어가지고 예, 소리가 굉장히 예전에는 거기서 사실 그 기획 공연을 했었어요. 관객들을 모시고 네네. 그때는 소수만 들어와서 공연을 봤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듣고 가셨죠. 그 피아노 소리나 악기 소리를 직접 굉장히 가까이서 하우스 그쵸, 콘서트처럼 네. 이렇게 듣고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끝나면 또 공개해서 연주회를 하면 좋겠네요. 네, 좋죠. 많은 연주자들이나 음악가들이 다 바라고 네. 음악가들 아니어도 사실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갔으면 그러게요. 너무 힘들어서 네, 소상공인들은 정말 살아남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래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스튜디오 가봤는데 저희가 이제 봄 음반이 나오고 여름 음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름 음반 중에 비발디 사계의 여름 사막장을 연주를 한 게 있는데 제가 그 피아노를 보고 이제 생각을 한 게 그 비발디의 여름 사막장은 사실 스트링들이 막 계속 이렇게 거대는 소리로 가지고 이제 뭐 비 오는 것도 표현을 하고 뭐 천둥 소리도 표현하고 그렇게 했던 곡인데 저는 그 피아노를 보니까 이 피아노의 그 웅장한 소리를 좀 이렇게 담으면 뭔가 현의 소리하고 또 다른 그런 멋있음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 피아노로 한번 그러면 그 비발디의 여름을 표현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진 않았는데 우리 여근아 선생님 얘기 듣고 할 수 있을까는 싶었는데 해보니까 진짜 그런 느낌이 잘 표현된 것 같아서 저도 네. 만족스럽고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피아노로 연주하신 거는 저희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발디 여름 사막장. 네, 이제 피아노하고 바이올린하고 이렇게 둘이 연주를 했고요. 선생님이 이제 코드 또 변형하셔가지고 네, 비발디하고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의 곡을 네,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가 남은 게 가을하고 이제 겨울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그 기존에 그렇게 그 편곡하는 방식은 이제 비슷할 거고 또 바이올린이 계절에 맞는 그런 음악을 선택해서 바이올린과 음악 소편성이지만 또 그 너무 어렵게 들리지 않는 그렇지만 또 각각의 악기가 매력적으로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편곡을 좀 진행해서 네. 여러분들한테 네. 선물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덴 0919님께서 자꾸 0919가 안 읽어지네요. 0919님께서 벌써 마지막인가요? 라고 물어보셨고요. 주태배기님 등장하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진짜. 네, 그래서 마지막 곡을 네, 또 소개를 해주시고 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은 EST라는 그 팀의 음악인데요. 피아노 솔로곡은 아니고 피아노 드럼 베이스 이렇게 트리오 곡인데 EST가 뭐의 약자냐면 에스베른 스벤손 트리오의 약자예요. 그래서 에스베른 스벤손이라는 스웨덴의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가 되게 좋아했던 유럽 피아니스트였는데 이제 요절을 익사 사고로 죽었어요. 42살쯤에. 그때가 2007, 8년, 9년인가 그때였는데 제가 그때 당시 프랑스에 학교를 가고 있던 중간에 라디오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에스베른 스벤손이 죽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유럽에서는 큰 이제 애도의 물결이 있었고, 근데 그 분의 음악이 클래식하고 재즈를 잘 조합을 시킨 그런 좀 새로운 음악이라고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도 약간 그런 바하적인 그런 오스티나토들 가지고 좀 편곡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EST의 When God Created the Coffee Break, 네. 하나님이 커피 마시는 시간을 창조했을 때. 네, 뭐 아까 이런 라니네 등불 TV님께서 연주 들으면서 커피 마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라니네 등불 TV님을 위한 네. 곡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제목의 네, 곡입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와 정말 멋지네요. 네. 라니네 등불 TV님을 위해서 연주를 했더니 또 후원을 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영기 님께서는 무슨 말씀들인지 하나도 알아들 수 없지만 음악이 좋다고. 네. 음악이 정말 좋네요. 제가 아는 저랑 같이 활동하는 첼리스트가 재즈 피아니스트들은 왼손이 약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영상을 꼭 보여줘야 되겠어요. 네. 약한데요. 네, 약한가요? 약하다고 할 수 없는데, 네. 바하의 약간 그 대위법적인 그런 기법도 많이 나오고, 네. 어쨌든 너무 멋있는 연주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끝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네. 앞으로 선생님 뭐 하고 싶은 일이라던가 뭐 다음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다음 세대 음악가들에게. 글쎄요, 그쵸. 일단은 지금 동시대에서 느끼는 그것들 같이 많이 공유하고요. 예. 저는 뭐 세대도 그렇지만 뭐 너무 분열이 된다거나 분리가 되는 것보다는 화합하고 이렇게 공존하면서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내가 느끼고 알고 있고 하는 것들 많이 이렇게 나누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많이 경청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하고 공유하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이 있긴 합니다. 뭐 우리 여근아 선생님도 그렇지만 많이 다른 뮤지션들하고 같이 음악하면서 좋은 음악 만들고 싶고요. 네. 교육자로 있으시니까 뭔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두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학생이 이제 배우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네. 내가 하고 있는 이 무언가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건지, 싫은 건지 네.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랄까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생각의 여지를 주고 시간을 주고 기다리고 또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지식을 전달시키고 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네. 예,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깨닫고 찾아가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걸 도와주려고 많이 합니다. 네. 오늘 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주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기호강 제대로 했다고 남겨주셨는데 정말 귀가 감사합니다. 정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연주와 음악 활동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조이 클래식은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달에 또 다른 연주자와 함께 다른 악기들과 함께 또 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인데요. 정말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영육간에 강건한 그런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